네, 김지수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년 수당 제도를 가지고 이 포퓰리즘이다, 아니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이렇게 찬반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바라보는 보건복지부의 입장 달갑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청년 수당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중위소득 60%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 미취업 청년 중에서요 3,00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취업 준비 활동 계획서를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2개월에서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두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이 신설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복지부 및 사회보장위원회 같은 곳에서 협의를 먼저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공문을 서울시에 먼저 보낸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제도가 실업과 관련한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에 포함된다, 중복되는 복지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서울시는 그렇다면 어떤 입장인가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 수당의 경우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를 기초로 하는 활동에 대한 정책이다라는 입장인데요. 국가복지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있고 또 별도의 협의도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신청자의 활동계획서를 심사해서 청년 수당 대상자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보낸 공문을 서울시가 검토 후에 복지부와 협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 사실 복지부가 이것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자체가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복지부와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지출된 금액 이내에서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서울시가 복지부의 입장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복지부와 서울시는 90일간 협의를 거치게 되고요. 서울시가 청년수당 제도를 협의 없이 강행할 경우 복지부는 교부세를 삭감하겠다, 이런 조치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복지부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청년 수당 제도가 복지 사업이냐 아니면 지원 사업이냐, 이걸 두고 지금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서울 성동구와 성남시에서 추진 중이던 청년 지원 제도 역시 복지부에서 수용 불가 판단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의 기록물이 경상북도 청도에 보관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49년 만에 다시 서울로 옮겨진다고요? 네, 1968년 1월이었습니다. 북한의 간첩이 청와대에 침투한 사건을 계기로 중요 기록물들이 지방에 분산하도록 그렇게 정해졌는데요. 서울시 문서대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청도에 옮겨졌습니다. 꽤 멀리 있었네요. 네, 그동안 이 기록물들을 민원인들이 열람을 하려면 이곳까지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의 기록물들이 49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서울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 녹번동에 서울 혁신파크에 총 예산 298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 2층, 지상 5층에 연면적 15,000 규모의 서울 기록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서울 기록원이 건립이 되면 경북 청도에 보관해온 서울시 기록물 97,000여 점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서울시 청사 설계도면이라든지 30년 동안 장기 보존해야 되는 기록물들, 또 세월호 사건 같이 중요 민간 기록물들 등 100만여 점이 이곳에서 보존하고 관리를 받게 됩니다. 열람실 외에도 전시실이나 시민체험실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민원인들이 자료를 좀 보려면 경북 청도까지 내려가야 했었군요. 이제는 그런 수고로움이 좀 덜어질 것 같은데, 명칭 사용을 놓고도 갈등이 있다고요? 네, 국가기록원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국가기록원산의 나라기록관의 이름을 서울기록관으로 올 2월에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서울기록관이라고 하면 서울시의 기록물을 보존하는 곳이다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서울시는 서울기록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성남에 있는 공항이 서울공항이고 또 과천에 있는 것이 뭐 서울랜드인 것처럼 정책적인 측면에서 서울이라는 용어를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서울기록원 그리고 서울기록관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구분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 민원들의 혼선이 없도록 정리가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름이 중요한 거겠어요. 잘 보관하고 앞으로 문제가 또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제 내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이번 주말 계획 있으신 분들 대중교통 꼭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 집회에다가 대학교 논술시험의 면접시험까지 겹쳐서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고요. 네, 이번 주말입니다. 2008년 광우병 그 촛불 집회 이후에 최대 규모의 인원이 집결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등 53개의 단체로 이루어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토요일입니다. 14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심 주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날따라 경희대라든지 서강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주요 12개 대학에서 대입 논술 면접고사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는데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의 큰 불편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크게 걱정했었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수험 당일날 또 그렇게 늦은 학생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이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이 점 미리 확인하셔서 시험에 늦지 않도록 논술 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험을 치르는 12개 대학 중에 11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집회 장소와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데요. 한 군데 성균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집회 장소하고 조금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오전에 시작을 하고 집회는 오후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추산했을 때 8만 명이고요. 주최 측에서 최대 15만 명이 이곳으로 집결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단위에서 모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상경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수험생들이 그걸 감안해서 조금 더 일찍 서두르시는 편이 좋겠고요.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혼잡이 가중될 것을 생각해서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4호선을 총 13회 증회 운행을 하기로 했고요. 승객 집중에 대비해서 1호선에서 5호선까지 비상 차량 6편도 대기를 시킨 상태입니다. 또 광화문역과 시청역 등 주요 도심 10개 역사에 안전요원 147명을 추가로 투입을 했고요. 또 도심 내 지하철역에 승객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 역 출입구 일부를 폐쇄하거나 무정차 통과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집회가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러 가는 학생들 그래도 불편은 좀 덜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시험을 끝나고 나오는 시간하고 집회 시간하고 겹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서울 시내 교통량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웬만하면 정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수도권 이슈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